이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현입니다. 예, 국회에 계시죠? 네네. 예, 먼저 새 광주 남부 지역 CBS 애청자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CBS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정현 의원입니다. 올해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건강하시고 가족들이 다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채국께서는 지난해 730 보궐선거에서 고향인 순천 곡성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언할 수가 없죠. 2014년도 저 이정현은 정말 살아생전에는 잊을 수 없는 너무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제가 가장 소원하고 소망했었던 호남에서 여야가 함께 공존하는 정치 경쟁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는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고 했었던 제 선거 때의 구호처럼 정신없이 5개월 동안 순천 보은, 곡성 보은 은혜를 갚기 위한 그러한 일정을 보냈었습니다. 예, 지난 5개월 동안 미치도록 뛰었다 이렇게 한 말씀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당시에 전남 CBS에서 근무할 때라 이 순천 현지에서 이 의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을 낱낱이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제 기호로 이 의원께서는 여당 의원 하나 잘 뽑으면 예산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올해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본래도 제가 하고 싶었었던 일이었었고 또 광주, 전남, 특히 우리 동북권을 포함한 순천, 여수, 광양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네. 저는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었었고 네. 상당한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 우리 광주, 전남에 오랜 아주 묵은 그러한 민원들, 수건 사업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도로라든가 보성에서 목포 간 기차라든가 철도 연결이라든가 또는 순천에서 광주 간 철도 연결을 위한 말하자면 그 타당성 조사 비용이 반영이 되고 5년 만에 완공된 서울에서 광주 간 고속철도에 이어서 광주에서 목포 간 고속철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네. 광주, 전남 예산 반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수건해왔었던 일들인데 이루어졌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현이 뛰어서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이정현과 예. 광주, 전남의 세민연 의원들이 함께 동시에 tuk자사자 뛰었습니다. 이유는 네. 바로 경쟁 때문에 뛰었고 그 이득을 고스란히 광주, 전남 사람들이 챙겼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정치 경쟁을 호남에서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야당 의원들 몇 분 방송 연결을 해보면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사실 인정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7월 말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올해 예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내년 예산이었겠죠. 거의 짜진 상태였을 거고 욕심대로 맘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 예산 절차상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맞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8월 달에는 아직까지 기재부 예산이 9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런 예산들은 전부 처음에 반영된 게 아니라 8월 달 이후 제가 국회에 참여한 이후에 반영된 예산들이었고 특히 광양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1,350억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달 이후에 막판에 반영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은 다는 아니었었지만은 필요로 한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가능했었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사실 그 예산 관련해서 활동을 하실 때는 예결위원이기도 하시니까 한 해를 아주 연초부터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저는 그 예산 그 편성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의 핵심 국장들을 우선 광주 전남에 불러내릴 계획입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그래서 그 많은 공무원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게 해서
꼭 반영시키고자 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과 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에서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서로 간에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또 몇몇 군 시군과는 그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이 네. 실제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미리 그 해당 부처들과 아주 긴밀하게 사전에 교류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국회에서가 아니라 본 예산에 본래 정부 예산에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계획 단계부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과 매칭을 시켜주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저는 이 최고께서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 참 마음에 남는 게 이제는 호남의 예산 지킴이를 넘어서 호남의 인재 지킴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되셔서 지금 정부를 돌이켜 보면은 아직도 현 정부의 인재 등용 방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 인재에 대해서 현 정부 또는 그 앞선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빈곤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네. 그래서 그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위직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하고 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안 하나 하고 네. 중간 그룹들 그래서 앞으로 커야 될 중간 그룹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염치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 장관이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탁과 그리고 인재를 키우고 지키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격이나 실력도 갖추지 않고 이정현 국회의원을 알고 있으니까 박지원 국회의원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부탁하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인사청탁이고 그건 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니까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네. 그렇지만 아주 훌륭하고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출신 지역을 이유 때문에 밀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공개, 비공개 저는 아주 터놓고 과감하게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우리 광주 쪽에 현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광주에서는 7월에 하계 유대회가 열리고요. 9월에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근데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주체가 국가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새누리당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문방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에 있는 이러한 중심적인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처럼 5조 3천억을 쏟아붓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건 우리가 주도가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주체가 돼야 된다 하고 나설 텐데 네. 거꾸로 지자체가 이거 국가 건데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지금 그런 아주 이상한 지금 형국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 운영비의 문제이고 또 이러한 것은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기관들의 선례라든가 또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있을 때에 그러면 광주에 이런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해당 그 부처에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합리적으로 서로 논의해서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5조 3천억을 쏟아부은 이런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그런 것이고 또 특별법에 이미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존중돼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광주시와 광주의 시민들이 함께 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건물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가지고 정말 운영비 걱정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잘 활용되고 운영돼야지 건물 지어놓고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또 다른 데다 떠맡기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준비 과정에서 조금 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거 당시에 공약이었던 순천대 의대 유치 이거 참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채곤님 성격상 포기는 하지 않으셨을 테고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한 1억 정도의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적으로. 네. 그런데 농촌 지역과 낙도 지역, 오지 지역 이런 데는 사실상 의사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네. 더더구나 요즘에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많이 오다 보니까 군의관이나 또는 공보위가 또 극도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네. 이제 의대 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빛이 보였습니다. 네. 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순천에서 할 수 있도록 대학과 병원을 설치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9 재보궐선거에 광주 서구울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곳은 네네. 이채국구에서 과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선거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누리당 네네. 방침은 뭡니까? 새누리당 방침은 좋은 후보를 내서 확실한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한 영입을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후보의 경쟁 면에 있어서도 후보의 인물 면에 있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인물이 만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는 대로 만약에 영입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런 인물들을 내세워서 인물론으로 이제는 지역이다, 이념이다 떠나서 네. 정말 광주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우리 지역 인물은 키운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것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을 선정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제1과제입니다. 예, 뭐 인기도 많은 것 같아서 경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올해 이채권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올해 하고 싶은 일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호남의 인재들을 좀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남 남도만 16개 시도에 없는 의대를 꼭 유치를 하고 싶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대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최고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자 이채권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